두 번째, 바로 추천 영상을 공략하는 것입니다. 자, 유튜브를 보시다 보면 그 유튜브의 그런 비밀스러운 알고리즘에 이끌려서 순간 딱 정신을 차린 순간 내가 검색해왔던 그 유튜브 영상과는 완전하게 다른 영상을 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추천 영상을 통해서 들어온 것인데요. 영상을 보다가 관련 있는 비슷한 영상을 그 내 시야에 노출되어서 사람들에게 클릭을 조금 더 유도하는 방식의 유형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저번 시간에도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추천 영상을 어떻게 공략할 수 있는지, 자, 제가 추천 영상 공략 방법도 세 가지를 들고 왔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핫한 영상을 찾아라라고 제가 말씀을 여기 드리고 있죠. 광고와 관련이 있는 높은 조회수가 높거나 또는 인기가 있는 영상을 먼저 찾습니다. 당연히 아무런 내가 좋아하는 그런 조회수 높은 광고가 아니라 내가 광고를 뭐 하려고, 그런 광고를 또 제작하려고 하는 입장이라면 그에 맞는 조회수 높거나 인기가 있는 광고를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자, 영상을 이제 찾았어요. 영상을 찾았으면 그 영상을 가지고 이제 뭐 하면 돼요? 영상과 연관성 있게 제작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만약에 이 영상, 즉 영상을 만약에 제작을 하셨다면 그 제작한 영상을 어떻게 내가 찾은 그 조회수가 높은 영상과 어떤 구성을 갖추고 있는지, 비슷한 게 있는지 그런 거에 연관성을 만들어 주면 되겠고요. 만약에 영상을 제작을 안 하셨다면 그 영상을 통해서 조금 더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면 되겠구나라는 것을 정보를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을 만약에 제작을 하셨다면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쉽게 생각하세요. 그 제가 1강에서도 말씀드렸던 그 태그 보는 법 있죠. 유튜브에서 태그 보는 법. 크롬에 있는 확장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모든 어떻게 보면 영상들에 있는 태그가 어떤 게 달려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만든 광고, 내가 노출을 시키고 싶은 광고도 또한 비슷한 태그와 또한 비슷한 제목, 그리고 그 조회수가 높은 영상의 그런 썸네일 같은 부분까지 좀 더 비슷하게 따라해 보는 것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조금 더 추천 영상에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죠. 영상을 카피하라 라는 것인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두 번째와도 되게 비슷한 부분이에요. 완벽하게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이 사용했던 것, 방금 말씀드렸던 제목 또는 그 안에 있는 내용 또는 태그를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구성을 해줌으로써 추천 영상에 오를 수 있는 확률을 높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유튜브 광고 시작하는 세 가지의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번째 추천 영상을 활용하라를 내가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대충 감을 잡았어요. 감을 잡았다면 가장 중요한 이제 세 번째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도달률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죠. 유튜브 타겟팅을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모든 광고, 유튜브를 포함해서 네이버도 그렇고 다른 매체도 많이 있는 것처럼 단순히 그냥 24시간 무방비하게 노출하는 것이 아니라 내 광고에 맞는 정확한 타겟팅을 설정하는 것이 바로 이 광고를 시작하는 것의 마지막 단계가 되겠습니다. 유튜브의 다양한 광고 상품 중에 나에게 맞는 상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네 가지 중에 맞는 상품을 선정하셨다면 그에 맞는 소비자들에게만 노출시킬 수 있는 도달률 극대화 전략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봤던 그림이죠. 자, 타겟팅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바로 콘텐츠 기반의 타겟팅과 사용자 기반의 타겟팅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동영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콘텐츠의 노출을 만약에 내가 시키고 싶다 라고 한다면 그럼 뭐가 될까요? 두 가지 중에 콘텐츠 기반의 타겟팅이 되겠죠. 그러면 사용자 기반의 타겟팅은요, 내 동영상에 특정 관심을 가질 사용자 그룹을 타겟팅하여서 진짜 내 영상에 관심을 가질 만한 사용자들에게만 보여주는 기법이 바로 두 번째인 사용자 기반의 타겟팅이 되겠습니다. 즉 옆에 나와 있는 것처럼 키워드, 주제, 계제 위치, 인구 통계, 관심사, 리마케팅 다양하게 있죠.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또한 활용할 줄 알아야 내가 그에 맞는 타겟팅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먼저 컨텐츠 타겟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쉽게 말해서 제가 아까 어떻게 말씀드렸죠? 컨텐츠에 노출을 될지, 어떤 컨텐츠에 내 동영상을 노출시킬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컨텐츠 기반의 타겟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컨텐츠 기반 타겟팅 중에서도 크게 세 가지, 지금 밑에 제가 빨간색 박스로 체크해온 키워드, 그리고 주제, 게재 위치, 이 방식이 있는데 먼저 그 중에 키워드 타겟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그 노출시킬 광고의 주제에 맞게 키워드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트러블 트러블 화장품에 대한 광고 영상을 내가 띄우고 싶어요.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면 키워드 안에 어떤 걸 넣으면 될까요? 화장품, 기본적인 게 있겠죠. 근데 화장품이라고 하면 이제 엄청나게 좀 포괄적일 거예요. 조금 더 세분화시키면 뭐가 있을까요? 여드름 화장품 또는 트러블 화장품, 피부과 등등 사람들이 좀 검색을 할 만한 그런 키워드를 추가함으로써 관련성을 높여가는 것입니다. 이제 입력한 키워드를 바탕으로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면 검색 결과 그리고 재생 화면에 내 광고가 노출이 되겠죠.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키워드 타겟팅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주제 타겟팅 같은 경우인데요. 이 주제 타겟팅 경우 뭐예요? 선택한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채널 그리고 동영상, 사이트 등에 내 광고를 게재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품에 관련된 주제와 같은 경우에 지금 보이는 것처럼 카테고리가 있죠. 건강, 세분화시켜서 미용 이런 것에서 세분화된 사항들을 보게 되면 또 이어지죠. 피부 관리 이렇게 관련된 영역을 내가 클릭함으로써 그 컨텐츠의 영역란에만 광고를 노출시키게 되는 것이죠. 내가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게임이라면 게임, 과학, 뉴스 또는 교육 자료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클릭함으로써 조금 더 하는 거예요? 내 영상에 맞는 주제를 세분화시켜서 좀 더 깊게 그리고 그 타겟팅들만 보여드릴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죠. 미용, 피트니스 그 관련된 그런 연관 검색어에서 얼굴, 몸매 관리 또 추가로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스킨, 네일 케어 거기서 좀 더 들어가면 얼굴 관리 제품이나 여드름, 잡티 치료까지 이렇게 조금 더 깊게 가서 나의 영상에 맞는 주제를 찾아서 세팅하는 것도 또한 컨텐츠 타겟팅에서 가장 중요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게재 위치 타겟팅이 남았죠. 그 게재 위치 타겟팅은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위 두 타겟팅과는 조금 다르게 직접 광고를 노출을 시킬 그 게재를 위치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관련성이 높은 유튜브 채널, 방금 말했던 피부에 관련, 화장품에 관련된 부분이라면 이 화장품에 좀 더 노출을 원하는 좀 관련성이 높은 영상을 내가 직접 찾아보는 거예요. 지금 나와 있는 유튜브 채널 가로치고 1000+ 나와 있죠. 그거 눌러가지고 영상을 검색해 보거나 또는 특정 동영상 또는 유튜버를 검색하여서 거기 안에 내 영상을 달 수가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지금 나와 있는 게재를 정확하게 위치 잡는 타겟팅 기법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검색했던 거는 남성 쇼핑몰 남성의 그런 옷을 잘 입는 방법에 대한 유튜브를 검색했다면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아서 관련성이 높게끔 다이렉트하게 설정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아까 이제 말했던 것과는 좀 컨텐츠 기반과는 다르게 사용자 타겟팅인데요. 사용자 타겟팅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용자에게 이런 광고를 노출시킬지를 선택하는 구간이라고 했죠. 세부적으로 인구 통계 결과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타겟팅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광고를 노출시키고 싶은 사용자의 성별 왼쪽부터 연령 거기에 소득까지 다양하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남성 의류에 대해서 내가 광고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성별에서 당연히 남성 의류니까 남성을 클릭할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도 이제
의문 제기를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뭐 여성이 남성에게 뭐 선물, 뭐 남자친구에게 선물할 수 있지 않냐? 그건 이제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남성 의류 쇼핑몰에 관심이 있거나 뭐 광고를 보기 때문에 남성의 타겟팅을 딱 잡고 보게 되면 조금 더 남성의 유입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잡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잡고요. 그리고 이제 연령도 마찬가지로 그 의류 쇼핑몰에 맞게 잡아 나이를 선택하면서 노출의 범위를 설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뭐 그 뒤에 뭐 자녀 유무라던가 뭐 가계 소득 이런 부분도 자기가 광고를 시킬 그 제품 또는 그 브랜딩에 맞게 사용자를 타겟팅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나와 있죠. 뭐 이번엔 제가 또 화장품에 대한 부분들 또 검색을 해봤는데요. 자, 이거는 뭐였냐면요. 자, 밑에 보시게 되면 인구 통계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잠재 고객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조금 더 잠재, 말 그대로 세밀하게 타겟팅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겨울철 보습 크림에 대해서 내가 광고를 하고 싶어요. 상단에 뭐 화장품이라고 내가 검색을 해가지고 그에 맞는 그런 의도 잠재 고객을 설정해주는 그런 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화장품을 검색을 해서 이 화장품에서 어떻게 뭐 구매 의도 잠재 고객이라고 딱 리스트가 나와 있죠. 나는 근데 그 중에서도 약간 보습 크림 제품에 조금 더 광고를 하고 싶은 소재야 라고 한다면 피부관리 제품이나 이렇게 얼굴 로션 및 보습제라는 것을 클릭함으로써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의 선택한 항목에 나는 좀 더 잠재 고객을 찾아내겠다 라는 형식으로서 사용자 타겟팅의 기반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새 맞춤 잠재 고객이라는 란인데요. 방금 전에 보시게 되면 왼쪽 하단에 이제 나와 있죠. 맞춤 잠재 고객이라고 플러스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걸 누르게 되면 이런 이제 창이 뜨게 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아까보다 조금 더 깊게 계속 깊어지죠. 계속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좁아진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몇백억 명의 사람들에게 다 노출되면 그만큼 손실은 말도 못할 것입니다. 조금 더 효율적이고 더 기간이 단시간이라면 나의 광고를 봐줄 수 있는 사람, 조금 덜 피로도가 생길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타겟팅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하고 있는 타겟팅의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새 맞춤 잠재 공략 또 여러 가지로 조금 더 세밀하게 잡을 수가 있다는 점이죠. 구글에서 어떤 키워드를 검색한 사용자에게 노출하고 싶은지 그 지금 파란 색깔에 체크된 부분을 보이시나요? 뭐 화장품, 뭐 남자 화장품 브랜드 추천, 뭐 남성 뭐 브랜드 순위 이런 식으로 구글에서 검색했던 사용자들을 내가 잡아서 그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들도 내가 정확하게 타겟팅을 하겠다라고 할 때 이렇게 새 맞춤 잠재 고객을 설정하시는 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게 되면요. 두 가지의 노출 기반을 내가 또 잘 보고 제일 중요한 말이죠. 내 입맛이 아니라 내 광고의 맛을 알아줄 수 있는 소비자를 찾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 내가 또 제가 교육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바로 도달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또한 전략이 되겠고요. 중요한 점은 어떻게 보면 주의해야 될 점도 되겠습니다. 두 가지의 방법, 지금 나와 있는 콘텐츠 기반과 사용자의 기반, 이 두 가지의 방법을 한 캠페인, 하나의 캠페인 안에 다 동시에 써버리게 되면 이게 과연 효과가 좋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안 좋겠죠. 왜냐하면 그만큼 내가 타겟팅을 잡았는데 그 타겟팅 잡은 범위에서 더 좁아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노출 범위가 너무너무 좁아져서 그만큼 효율성 또한 더 떨어질 수 있으니 어떻게 보면 그렇게 뭐 욕심을 과하게 하는 것보다 두 가지의 기반의 것을 나눠서 적절하게 분배해서 운영을 하시거나 광고를 하시게 되면 분명 효율적인 결과를 받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오늘은 유튜브 과연 내가 이것을 배워서 광고를 정말로 잘할 수 있을까, 선두주자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알아봤죠.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나오게 될 문장인데요. 자, 지피지기면 백전 불태라는 말 들어보셨죠?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지피지기면 바로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광고를 처음 시작했거나 또는 마케팅에 관심이 있어서 이 영상을 보신 분들, 그 모든 분들 처음에는 분명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보고 분석하기 위해서 그 전략을 수렴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또 보시는 거고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거라면 분명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광고를 하시는 그 모든 분들이 백전불태, 백전백승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